여기는 오성문소. 소개해달라. 오성문소. 네. 이태봉 연장. 이거는 환성문소. 이창국 연장. 참국. 창자. 그리고 공택시. 고민택시 1501학점이 가리부장. 김용대 또 전기 담당 그 김호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마일에 그거 하면 좋으실 텐데 그거 이게 사람들이 지금 많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이 오늘 뭐 얘기 주고 왔는데 뭐 다른 이제 오성이 나한창이나 저는 뭐 저하고는 좀 전달해갖고 좋은 전달을 들었고 뭐 바쁜데도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전에도 사실 여기서 한번 간담회를 좀 했었는데 옛날에 기억이 납니다. 저도 4, 5년 전인지 7, 8년 전인지 몰라요. 7, 8년 됩니다. 네, 네. 근데 그때는 사실 뭐 제가 이 뭐 간담회에서도 그 무슨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 그 기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대통령도 보시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 대통령실 전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대통령께서 또 카카오 지금 택시 관련해서 지금 그 규제 관련해서도 말씀하셨고 이게 또 뭐 또 적절한 시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저도 나름대로 또 택시 이제 국민 택시 이제 업계 현황과 관련해서 저도 좀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하고 또 실제로 또 현장에서 또 이 목소리하고 또 다를 것 같아서 그런 또 간담회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하고 뭐 이게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어떻게 이제 전달을 받아서 또 관련된 국토부 제가 또 어제 그렇게 보러 제가 국토부 또 장관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됐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채널이 다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현장에 어려운 그런 것들 제가 좀 전달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좀 파악을 해보니까 이제 그 카카오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이제 카카오 택시의 어떤 그 매출에 관련해서 이제 갖고 가는 부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카카오 택시가 지금 그 택시 매출액의 5%를 갖고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개인택시 4.6%, 네. 법인은 3.3%, 4.9, 네, 3.3. 법인은 3.3.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배외 또 택시도 매출액이 또 그게 문제라. 예. 그게 지금 몇 프로를 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배 전체 포함이 있어요. 배도 포함해가지고 포함해서. 총 매출을 거기다가 포함해가지고. 배 수수료를 플러스에서 네. 그러니까 개인 4.9%는 배에도 포함된다 이거죠. 그렇죠. 법인도 마찬가지. 배외. 법인도 잡을 거예요. 이게 콜 받는 것만 매출을 잡아야 받아가야 되는 첫째 이제 그 자기들 시스템을 이용해가 호출받는 거는 그거 하는 건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시스템하고 상관없이 배영업을 해가 하는 거, 네. 그러니까 차량 단지 총 금액을 자기들이 3.3% 같은 경우는 가져가요. 예. 그것도 문제고, 그 전체 그 매출의 3.3%가 사실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게. 크죠. 네. 그래서 너무 이 통리를 시스템 개발했다고 해가 너무 물매겨잡으로 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너무 많은 프레이트이지를 가져간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카카오 자체가 뭐 대한민국의 각 상권에 무슨 어디든지 다 파고 들어갔고 지금 다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업계 같은 경우 이래 보면 뭐 최소 25, 30 정도 계산을 이제 가져간다고 보면 돼요. 이제 혼자 차를 타니까 매출에 25를 월 총 매출의 25%에서 30%. 아니 이게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그러니까 차당을 이제 가져가는데 너무 큰 돈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월 그렇다는 거죠.
매월 이제 뭐 매월. 예를 들어 같은 경우 많이 찍으면 3.3% 같은 거 예를 들어 가면 500만 원을 찍는다 하면 355, 16만 5천 원입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대당 그 차를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거기 이제 국민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과한 수수료를 받아간다. 시스템을 개발한 업자로서 가져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자기들은 또 더 폭리를 취해갖고 시스템하고 상관없는 일반 배영어까지 대외여행까지도 과간다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인지하고 계시나 얘기하시는 거한 4일 전에 그런 부분이 이제 수수료가 예를 들어가 뭐 택시 업계로 봐서는 예를 들어가 뭐 3.3% 가져가는 거뭐 2% 가져 1% 가져간다 하면 그만큼 차이만큼 현장 근로자 수익이 되잖아요.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우선은 배외 영업 이거를 제외시켜달라 1차적으로 그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죠? 그거 당연하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배용은 당연히 제외돼야 되고요. 지금 제외 안 수수료, 되고 있으니까. 예, 수수료까지도 같이 손대야 되는 거예요. 아, 배외 플러스 수수료. 예, 그거 인하가 돼야 됩니다. 너무 지금 가합니다.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수수료를 지금 법인이 3.3인데 예. 개인은 4.9인데 법인은 3.3에서 어느 정도로 원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뭐 바람이야 뭐 낮으면 낮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뭐 전자 그 카카오 측에서도 이제 뭐 각종 그뭐 토론회 거치가 자기들도 뭐 하시는 뭐 정한다 하는데 실제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봐서는 그 사람들 우리가 모르는 또 시스템 운영상 들어간 지방 비용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가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3.3%는 너무 과하다. 그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카카오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 이제 전체 택시 업계의 현황이고 예. 이제 그거는 뭐 이걸로 그러면 대충 되지만 이제 중요한 건 좀 구미 시 지금 택시 업계 현황 이게 지금 중요해요. 제가 한번 어. 불과 저희들이 총 면허 대수가 100, 뭐 이제 감사 좀 해가지고 174대입니다. 내는데 현재 가동이 어떻게 되냐면 70대도 가동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여기 오송도 있고 한상택시 오셨지만 두 군데도 거의 비슷한 실적일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궁극적인 목적은 기사님들이 이제 뭐 수입이 안 되니까 떠나가시는 건 맞고 거의 좀 전체적으로 회사 입장에도 그렇고 기사분들도 다 같이 뭐 수입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뭐 인원들이 늘겠지만은 이게 궁극적으로 좀 사실 뭐 법인 입장에서는 진짜 고사될 정도의 위기에 좀 처해 있거든요. 이 넓고 넓은 이 택시 회사에 있어서 진짜 뭐 70대도 가동이 안 되니까 그럼 뭐 거의 뭐 숨만 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이제 택시가 174대인데 그럼 택시가 지금 현재 가동률이 70대면 뭐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이 이제 뭐 1차적인 원인은 이제 수입이 안 되니까 기사들이 떠나시는 거죠. 수입이 안 되는 거는 수입 구조. 그러니까 이제 차량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원은 솔직히 뭐 한정되어 있는데 뭐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거기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대수는 지금 너무 오버돼 있어. 그러니까 감차가 뭐 400몇 대가 지금 감차 대수가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구미 택시 업계의 이런 현황이 어려우면은 시에서 전에 보면 뭐 시에서 뭐 보조금 뭐 대당 50만 원씩 뭐 한다는 그런 얘기가 좀 돌긴 돌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가 저희들이 이제 뭐 연장들하고 같이 해가 업무 뭐 법인 종사자 법인 그 뭐야 처우에서 업무 추후 개선비라고 좀 지원해 달라고 그거는 뭐 일회성이 거치는 게 아니고 매월 뭐 해달라고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뭐 우리 뭐 이택시 뭐 총무장도 얘기했지만 근데 사실은 택시 업계가 뭐
지금 저희들이 업무 처우 개선비 한다 해갖고 이게 막 학살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뭐 다양하게 이게 뭐 하다못해 대리운전이라든지 뭐 뭐든지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뭐 손님 이용객도 좀 줄어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뭐 진짜 이게 뭐 어깨가 중간에도 살고 그 현장에 근무하는 뭐 직원들도 좀 더 웃으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사실은 그 이명박 대통령도 말미에 그 거부권 행사가 안 됐지만서 대중교통 편입해갖고 몇십만 원씩 좀 지원해 주면 되나요? 그러면 하다못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어떤 그 실천의 환경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감차 뭐 이야기하고 했지만서도 일단은 법인 종사자들한테 추후마 좀 더 뭐 급여라든지 모든 어떤 그 벌이라든지 이런 수익 구조가 좋아지면 또 더른다고 봅니다. 지금 산학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을 기준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법인 택시 업계가 급격하게 이렇게 좀 이제 힘들어지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봐요. 코로나가 되면서 터지면서 그때부터 막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는데 이제 어려워진 거는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택시가 전액 관리제라고 들어보셨죠. 운송 수익금을 총 버는 돈을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에서 이제 정해진 월급을 이제 주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데 이 전액 관리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하고 뭐 저임금 저 산학금으로 가다 보니까 세금이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4대 보험 내는 사람 기준으로 하면 40만 원씩 막 많이 내는 사람 이렇게 뛰게 되더라고. 이제 성과급하고 다 따졌을 때. 그리고 여기서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기사들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효과가 지금 좀 마이너스 요인이지 안 하려고. 네, 간접 비용이 이제 네. 생각달에 땡기는 거 하니까. 그래서 그 회사도 마찬가지로. 4대 보험은 지금 그러면 개인이 지금 법인에서도 개인이 지금 그렇죠. 예. 뭐 지금 프로그램들을 끼고 있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사업자하고 뭐 현장 노동자하고 보호병 아닙니까? 근로자하고 네, 건강보험도 받고 뭐 다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거는 뭐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부담할 건 부담해 주는데 네.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과거에는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 내는 거 아깝다 하면 그러면 살 필요 없다 이렇게 할 말이 없는데요. 네. 현장에 어렵게 해갖고 자기 수중에 옛날에는 정해진 상합금을 넣고 나머지 이제 생산공인금으로 주문이 나가고 저 임금 저 월급으로 가다가 이 부분이 다 오픈돼가 하면서 세금으로 그만큼 던져 나가니까 이거 벌어봐야 뭐 의욕이 안 나는 그런 마음이기라요.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 세금이 40만 원 나간다 하면 옛날에는 한 3만 원, 2만 원만 나가면 되는데 나머지는 내 수익이잖아. 그러면 달로 따졌을 때는 예를 들어 30이라도 은채 이 업종이 그렇다고 윤택하게 급여를 많이 받는 업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30몇만 원에 1년 따지면 한 400만 원 되고 가니까 이 참 살아가는데 참 힘든 게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하고 적성이 안 맞지만 하다못해 이제 뭐 건설 노동자 이런 쪽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러고 이제 궁극적으로 저는 뭐 이래 봅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 수급자가 될란지 몰라도 정부 정책을 보면 지금 일부러 실업자를 좀 실업자를 해야 되나? 실업급여 받는 사람은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일을 안 하게끔. 제 주위의 지인들도 보면 일 안 해도 뭐 100몇만 원 모으지 말라고 일해. 다 받아먹고 그때 좀 일에 들다 보지.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 업종에 지금 목매달아 있는 사람들은 택시업에 꾸미는데 우리 저희들 기준으로 그거 받아갖고도 생활이 사실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반 직장 제조업이라든가 임금을 많이 받다가 실업급여라고 받으니까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또 그것도 안 돼요 사실은. 그래 이런 뭐 복합적으로 택시 업계가 많이 힘듭니다 사실은. 요새는 그겁니다. 전액 관리제가 월급제거든요. 네. 정부에서 월급제를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택시업계에서는 월급제가 안 맞아요. 자, 우리는 어느 한 구역에 제재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업종이 되다 보니까 나가서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누가 뭘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종의 자유업종. 네. 그런데 어떻게 월급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시간당 누구는 10,000원을 번다 그러면
5천 원 버는 사람도 있고 7천 원 버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월급제가 가능합니까? 이 법인 택시는 월급제가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그래서 25년도까지 월급제를 완전히 시행하라 하는 정부 정책을 전국에서 아마 시행하는 데 아직 아무 데도 없을 거예요.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그거는 국토부에서 제고를 해야 될 게요. 지금도 저 광역시는 2024년부터 내년 시행이고 1월 1일부터 시행이고 우리 시도 단위는 또 2025년인데 이건 내가 봐서 무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떠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월급 정해진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주라 하는 게 정부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최저임금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바깥에서 승객을 태워서 매출을 올려가지고 회사에 그만큼 갖다 줘야지 그만큼 갖고. 월급제도 그냥 단순히 월급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최저 산학금이 있지 않아요? 그래 이게 그 이제 이상은 기준금인데 응. 월 기준금인데 그걸 해야만이 이제 책정된 급여를 지급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그 퇴직협회는 금방 이제 한창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뭐 과거와 같이 그냥 던지 놓는 게 우회고만 사는 방법입니다. 이거 뭐 회사도 100원 받아가 뭐 150원 줄라고 하면 뭐 경영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저산학금 뭐 이런 형태 해갖고 기름도 막 머리 안 아프고로 막 자기가 넣고 자기가 그냥 뭐 누가 보조금 이런 것도 받았으면 받고 막 이게 사실은 제일 편한 거라요. 뭐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이제 뭐 자꾸 현재 뭐 월급 체계로 이제 급여 체계 최저임금 이상 되는 뭐 급여 생활자로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업은 안 되고 좀 힘들어요. 그 대통령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도 TF팀도 꾸려가지고 이 문제를 뭐 TF팀 꾸려가지고 논의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론이 안 나요. 이게 현실적으로 택시 법인 택시는 월급제가 안 맞다는 거죠. 어떤 답을 못 내는 거예요. 우리도 뭐 그래도 이게 이제 법인 종사자들이 좀이라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악한 안정이지만서도 하나 붙여갖고 그 뭐 회사로 봐서는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고용 창출도 좀 되면서 이게 좀이라도 더 지속적으로 가려하면 사실은 그 뭐 아까 그 말씀하신 꿈이 이제 뭐 감차 뭐 400개랑 했습니다. 이런 걸로 뭐 떠나가고 사실은 각 지역단위의 현실에 맞춰가 하다못해 뭐 개인 택시 정차라도 하다못해 뭐 두서네든 뭐 5대든 간에 연예인 오면 그거라도 바라보고 버티라고 근무하는 환경은 됩니다. 사실은 또 개인 택시 받는다. 네네. 근데 지금 감사해야 되는데 개인 택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정부 정책이 참 애매한 게 국민 같은 경우에 뭐 그때 처음에 제가 기울은 401대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 도농복합이가 좀뭐 350m인가 좀 낮춰졌었는데 지금도 가면 이제 뭐 400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감차를 400대를 다 하고 나서 그에 대한 10% 40대를 정차를 시키겠다 이렇게 합니다. 400대를 예. 우수사업부 시행령으로 나오고. 근데 최초에 이거 뭐 5년 안에 이제 감차 그거를 다 해갖고 하겠다 했는데 이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 뭘 하니까 뭐 10년으로 연장해놨는데 이게 또 감차 그 뭡니까 예를 들어 400대 중에 뭐 100대를 했다 손 쳐더라도 5개년 개혁에 의해서 실차를 조사해갖고 다시 지역마다 또 이 감차가 필요한지 정차가 필요한지 하면 또 새로운 대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계획을 잡아가고 5년인데 또 10년으로 미루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거기는 꿈과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 뭐 처음에는 우리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우리 욕심만 차리는 게 아니고 감차가 만약에 뭐 여들이 격증상으로 못하면 아무리 뭐 얼마라도 내줘라. 그리고 또 감차가 어느 정도 병행해 가면 그에 대한 감차 대수에 대한 10%라도 매년 풀어도 뭐 2대가 되든 3대가 되든 그러면 그거라도 바라보고 있을 거 아이가. 그런데 지금 현장 조합원들 와서는 뭐 수익금도 그렇지만 그런 희망도 없고 하니까 택시 일이 자꾸 이제 다 떠나지. 이거 갖고 뭐 구미 씨하고 뭐 한번 뭐 토론해나 꿈이 저희들 시간이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도 이게 참 힘듭니다. 뭐 가면 국토부하고 얘기해 봤나 하고 안 된다 하고
아니 이거는 지금 저 뭐야 감차하는 거 이거는 그 뭐야 구민시에서 감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구미시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원이 들어가잖아요. 아니 그 어차피 감차하면 재원이 들어가더라도 그 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아니 이게 이제 도비 결정해 갖고 원래 1,300만 원 국토부에서 채점을 했습니다. 대당. 네. 그래갖고 이제 30% 그러면 39만 원입니까? 그거는 국비, 도비, 업부가도 지원을 해주고 국미 자체에서 70% 부담을 해갖고 감찰을 하겠다는 게 주요지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애초에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 제 기억으로는 밖에 실무 거래 금액에 따라 갖고 이거를 이제 올려준다 하니까 국미 그 당시에 뭐 7,800, 뭐 8,000원, 9,000요라든지 막 주위에 천안부터 해가 뭐 1억 5천까지 올리니 그냥 국미에도 막 덩달아 올라가는 거라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미 지금 같은 경우 올 10월 달부터 1억 4천에 4인간의 매매를 거래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는 원래 감찰에 들어가봤지만 1억 1,500 이상은 절대 안 된다. 이래가 이제 계리가 있어갖고 개인 투자는 그러면 안 하겠다 이제 이래 됐는데 그래서 법인 회사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래 이제 그런 감차가 이제 뭐 재무제가 된다면 아무 뭐 대수에 뭐 아무 뭐 부채라도 주면 좀 희망이 생기잖아 사실은. 그리고 또 뭐 밖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시에서 저는 봐서는 시에서 마음먹으면 안 됩니다. 자기들 의지하고 시정에 운영하는데 감찰계획이나 이런 거 의지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가 면허가 이제 말소대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라도 그래 1년에 몇 대서 내면 무엇하면 국미시는 공무원은 그렇더라고요. 국토부하고 그걸 해봐야 된다. 그래서 뭐 답변을 받아보라.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들 국회 그 뭐야 그것도 2005년 언제나게 국회도 들어가고 그 국토부에도 안 가봤습니까? 그래 뭐 이런 얘기 뭐안 들으려고 하다 배운 게 뭐 시민 제한 뭐 부서랑 가지고 네. 혹시라도 좀 그거 하는데 도움을 좀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저도 이제 뭐 이런 이제 뭐 원래 제가 이제 그 인수위 때도 사실 그 국민제한 센터장을 했었거든요. 국민제한 센터장 하면서 그걸 그대로 끌고 이제 용산에 들어간 게 국민제한 미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뭐 모든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그 민원들을 제가 담당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공항 이전 문제부터 해서 뭐 심지어 뭐 개인 문제부터 해서 뭐 소송 문제부터 해서 뭐 이런 법인 택시 뭐 이런 다 뭐 문제 사안들 다 올라오거든요. 올라오면 그걸 이제 각 해당 부서별로 다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갖고 다시 또 그걸 피드백을 받아가 보면은 공무원들이 앉아가고 맨 그 뭐랄까 요식등에 단말이에요. 뭐 몇 점 몇 항에서 그냥 뭐 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보면은 사실 그 결과물 올라오면은 나도 지금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걸 끝내는 게 아니고 재조사를 내려보냅니다. 제가 하루에 막 50건씩 60건씩 매일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다 일일이 보다가 아, 이거는 좀 문제 있다 싶으면 원본을 가오라는 겁니다. 원본 가와서 그걸 다 체크해갖고 해당 부서에 다시 재이첩을 시킵니다. 이거는 일요일에서 부당하게 보이니까 재조사해갖고 다시 보호해라. 이러면은 그때 이제 뭐 막 또 꾸물꾸물하고 다시 올라오면은 제가 같은 경우는 쉽게 묻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공무원들 되게 싫어했어요. 제일 그 잘하는 수사팀들을 보강을 해갖고 아예 그냥 특별부서 만들어서 내려보내버려요. 이거 새로 조사해라. 문제 있다. 이래갖고 이제 하면은 거기서 이제 문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이제 구미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구미에서 민원이 꽤 올라왔었어요. 지금 모르지만. 그런데 뭐 고향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팔이 안 오르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그 기간 동안에 코로나 지원금 이게 또 잘못 지급된 부분들이 많아요. 문재인 정부 때 막 그냥 막 공중에서 살포하다시 내려보낸 것들이 있어갖고 이거 이제 실제로 받을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데 이게 또 잘못 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몇 건을 제가 고쳐갖고 뭐
적지 않은 금액을 이제 받도록 만들어주고 뭐 이런 이제 그것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처음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요식증이 다 맞다 와요. 뭐 이거는 몇 조에서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러는데 그럼 과거 다시 또 내로 과거 사례가 찾아와 있는지 이러면 또 없다 그래요. 그러면 또 권익위가 내려보내가 권익위에서 수사 제일 잘하는 두 명 부치가 다시 재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권익위에서는 수사 잘하는 애들이 또 딱 보고 아 이거는 법률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이러고 올라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이 근데 왜 안 하냐? 이러면 자기들 검토해봤는데 없다 이러면 말이 안 된다. 왜 권익위는 찾았는데 문을 못 찾냐 그래가지고 내려보내갖고 다시 이제 검토해서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떻게 되지만 이건 이제 그 사실 지역 현역의원들이 사실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중간 가교 역할을 좀 해줘야 됩니다. 시하고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무슨 어디 동네 뭐 어디 조그만 무슨 도로 닦고 뭐 이렇게 하려고 국회의원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택시 업계에 일하면 국민 시민들의 발이잖아요. 운수업계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럼 이 운수업계가 앞으로 이게 고사 직전에 하는데 이걸 어떻게 살릴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려면은 적어도 이제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인 여기 업계하고 모여갖고 일단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시하고 업계하고 만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국토부하고 상해보거나 하면 끝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3자인 그 국회의원이 끼어들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끼어주면은 또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야기한 재원 문제 이런 거 있다. 뭐 재원 문제가 뭐 이게 매매하는데 뭐 1억 천인데 1억 4천까지 올라갔으니까 3천만 원 기획이 있으니까 그만큼 대수 줄이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내년도 예산에서 이거를 특별 요것을 뭐 빼든가 뭐 어떻게 해서 그거를 항목을 정하면 돼요. 그럼 의지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뭐 1년에 한 대 예를 들어서 개인 택시 정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1대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사실은 이건 제가 알 상황은 아니에요. 현역 의원이 사실은 이제 맞서갖고 여기서 이제 그 업계에서 요청해서 업계하고 시하고 이해 당사자하고 이렇게 소위 만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하면 아까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하다못해 개인 택시 뭐 한두 대라도 법인으로 넘어온다 이러면 그거라도 받으려고 사실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희망을 갖고. 그런데 그런 거라도 우선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일단 시작도 못하고 계속 그 상황만 면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저도 옛날에 7년 전에는 사실 뭐 내가 뭐 무슨 뭐 대통령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뭐 다 실패했잖아요. 저도요. 그런데 이제는 뭐 이제 만들고 또 전 정권을 인수를 해보고 인수에서 또 인수라는 또 실무 책임을 맡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이게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는 이제 그런 정도는 이제 알죠. 이제는 왜 전 정권은 인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파악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전적으로 과연 시의 문제나 아니면 업계의 문제나 이런 걸 이제 한번 들다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해 당사자, 시, 그다음 국회의원 이렇게 모여갖고 이거는 풀어야지 이건 구조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이걸 이제 좀 저도 이제 인식을 좀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그냥 뭐 앉아가지고 옛날처럼 그냥 뭐 얘기만 듣고 뭐 이런 건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그 국토부 장관 정책자문위원회다 보니까 정책자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반발해서 제가 끝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시에서 뭐 국토부에 뭐 물어보고 하겠다가 뭐 그거는 내가 말을 자를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정책자문위원회인데 몇 명 안 되는 정책자문위원회인데 내가 그럼 장관한테 이렇게 건의를 한번 해보겠다. 이게 과연 비단 구미 시 택시업계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이게 뭐 전반적으로 문제인지 이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까 말한 카카오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나라 택시 전반적인 업계의 현상이고 지금 이거는 아까 말한 뭐 택시 개인 택시 정차라든가 그 다음에 또 지금 기존에 너무 많은 한 400대 지금 1475대가 되는데 지금 1700대 가까이 되니까 400대가 오버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는 구미 시의 문제거든요. 또 천안이나 뭐 대구라 이런 거는 또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해결할 부분들은 시에서 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뭐 국토부로 떠넘기고 하는 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차후에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은 또 이제 그 김정호 시장님하고도 기회 되면 한번 저도 한번 얘기하면서 좀 이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왜 오늘 이제 이런 그 이제 간담회 형식으로 하려고 했냐면 누구든지 이제 간담회 형식 하면서 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면 사실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제가 그 상황이 되면은 설명할 수도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머리 맞대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아까 말한 저도 이제 잘 몰랐던 부분인데 뭐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감차 요인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교통사고, 뭐 음주운전 뭐 이런 감차되면 그 부분을 가면 어떻게 할 거냐 하다못해 그죠? 자연 감차되는 시에서는 그것도 이제 자기들이 돈 주고 감차시키면 그 대수로 편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분리 나가 볼 때는 그건 말이 안 된다 이죠. 이거는 그 자연 감차는 자연 감차대로 그 대수를 놔두고 계획에서 계획에 시 계획에서 하는 계획대로 별도로 놔두고 별도로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투트랙으로 가야지. 그거 뭐 아까 말한 뭐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뭐 그 전에 전 시장 했던 장세웅 시장님 그 자료를 좀 이렇게 보면서 좀 뒤져봤더니 그 자기가 뭐 되면은 50만 원씩 뭐 지원하겠다 뭐 이런 공약을 좀 내세웠는데 저는 그 개인한테 뭐 개인 택시한테 아니면 뭐 법인 택시한테 뭐 택시 두당 뭐 50만 원 준다 이러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세금을 잘못 쓰고 또 시민들한테 역부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보다 구조적으로 이걸 돈을 지원하더라도 명분 있게 지원해야지 시민들이 동의하는 거지. 그럼 다른 업계는 뭐 어려운 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용사가 뭐 다 준다 하면 미용사한테 50만 원 줄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들 좀 우리가 인식을 좀 해서 같이 이제 기회 되면 이제 그 아까 말한 3자들이 진짜 정식으로 모여갖고 사실 이 자리에 원래 저 김명식 의원이 오셔갖고 같이 좀 얘기 좀 듣고 이렇게 해가 이걸 좀 시장님하고 같이 좀 풀어갖고 뭐 우리도 뭐 곁들이서 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이제 안 되게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의식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이제 또 얘기하고 이게 또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여기만의 문제인지 뭐 아니면 카카오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담당하는 또 영상 비서관들한테 확인해갖고 뭐 이게 이런 또 괜히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막 하고 밑에서 그런 다 보고를 하고 만약에 뭐 보고도 안 올라간다 이러면 제가 또 보고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뭐 조금 당장 지금 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뭐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갖고 우리가 이제 좀 기다리면서 하나씩 좀 준비를 좀 해보는 것도 한번 바랍니다. 지금 이제 얘기 들으면서 저도 몰랐던 부분도 있었던 게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제일 먼저 아까 말씀 이제 자연 감차 부분하고 시 계획에서 감차 부분 이것들을 병합시키지 말고 분리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개인 택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쉬고 싶으면 쉬고 뭐 이런 게 있지만 그 뭐 월급제가 관계 없잖아요. 자기가 버리는 건 자기 나가고 세금도 내면 되는데 법인차 문제들이 이제 아까 말한 법인에 소속된 사람들은 네, 4대 보험이라고 법인도 이제 호재 두 군데는 이제 자율로 해나가는 거지. 이거는 뭐 옛날 그 천을 공시하고 했다는데 이거는 잘 그렇게 유지를 합니다. 근데 복권에 대해서 아까 제가 국토부 정책 당문 그 하신다 해갖고 네. 제가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떤 말씀? 저는 그 작년 11월 23일 날인가 개인 택시 전면 부재 해제해서요. 국미라든지 각 그 지자체에서는 도로 차가 많다고 감차 이야기가 오는데 지금 개인 택시 전면 해제하라는 거예요. 전면 해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갖고 결국은 11월 23일부터 작년에. 제가 알기로 11월 23일인데 2년. 그러니까 그로부터 전면 개인 택시
서울 기준으로 해갖고 부재 해제를 시키다 보니까 구미지역은 차가 낮게 400대 많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 도로 600대 뭐 700대를 도로 많게 만들어 더 죽이는 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가 저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참 편하게 일하네. 내가 일하려고 국힘 찍었나? 솔직히 내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예. 어떻게 서울에서 찾았기 힘들다 해가 그걸 전국 각지에 동일하게 적용해갖고 이거를 예. 전면 해제를 시키느냐. 지역에는 이게 차가 많다고 감찰을 해야 되는 실정인데 도로 그러면 우리 어깨 다 죽이는 거 아이가? 야 일거리 그래도 내가 장관해도 하겠다. 내가 이러려고 내가 국힘 찍었나? 솔직히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뭐든지 뭐 그걸 하시더라도 좀 그런 부분은 세세히 지방도시하고도 이래 그 균형을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데 좀 그거는 좀 진짜 잘못됐다고 봅니다. 업무 처리가. 그리고 지금 오늘 뭐 주고받았던 얘기도 이번에 뭐 좀 그거 하시갖고 좀이라도 뭐 저희들 얘기 드리는 데서 참고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가 되겠으면 좀이라도 살게끔 해주면 좋겠고 저는 솔직히 그랬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다른 사람 많은 사람 앞에 했습니다. 야 나 이때까지 시작 국힘 뭐 한나라가 뭐 보수 참모 내가 다 찍었는데 야 내가 이때까지 했는 게 있으면 나를 찍으려고 이래 풀어주나? 저는 솔직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힘 괜히 찍었다 이겼어요. 그러면 지금 개인 택시 전면 구제 이걸 해제한 거를 그 지역 지금 이제 위원장님 말씀은 지역 상황에 맞게끔 그렇죠. 하는 원래, 거죠. 예, 원래 그래 돼 있는데 400대 감차 지역에 지금 부재를 200m대가 풀어놨어요. 또. 200대가 더 많아지는 효과가 없거든요. 그렇죠. 계산하고 이 이유를 내던지게 되는 거죠. 근데 거의 부재가 개인 택시는 5일하고 6일째 쉬는 6부제고 우리 법인은 7일하고 8일째 쉬는 8부제인데 우리 법인은 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다 보니까 이게 26일 더 이상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더 초과하게 되면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이 또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법인은 부재가 하고 있는 걸로 보면 돼요. 그런데 개인 택시는 해제가 되니까 완전히 이거는 법인이 그냥 엄청나게 엄청 배려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이런 것까지 세세한 거는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한번 더 네. 장관님 만나면 이런 걸 하면 이런 지역의 현실이 있다면 네. 그런 일이 없고요. 지금은 이제 전면 해제를 한 여당시 복구 시기도 안 힘들겠습니까?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 이 바닥이. 아니 뭐 잘못된 정책은 뭐 거다 드리는 수가 있지. 그리고 이제 전기차 공급 많이 하려고 전기차 빼면 또 부재 해제 다 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전면 해제가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경산하고 구미하고 해제지, 그죠? 그래 해제가 나머지는 또 해제가 아니고. 아니 원래 구미가 택시 잘 되기로 좀 유명하지 않았나요? 아 옛날에 그랬습니다. 잘 됐잖아요. 옛날에 2008년도 9년도 IMF 때도 택시는 그냥 뭐 잘 돼갖고 막 택시도 뭐 프리미엄이라나 맞습니다. 그게 막 올라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그때는 이런 고민이 없었잖아요. 지금과 같은 고민이 없었잖아요. 구미가 이유가 좀 빠지는 것도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은 좀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방문한단 말이에요. 구청이 외국인들이 택시를 많이 이용했거든요. 근데 뭐 이게 뭐 대기업이 뭐 빠져나가니까 근로자들이 많이 한점 줄었어. 언제 저 김장호 시장 저기 되면은 뭐 따로 또 만나서 할 이야기도 계실 테고 또 이렇게 한번 불러주시면 아니, 제가 한번 자리 만들게요. 기회 되면. 할 이야기 좀 지금은 당장은 안 되고. 속이나 좀 시원하게.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데 네. 원래 국민의장 비서관은요 여기 들어주는 거예요. 한 탄을 들어주는 거예요. 말이라도 누군가한테 시원하게 대통령 대리인이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시큼 하소연이라도 억울한 얘기를 네.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입 다물고 그냥 듣기만 들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예. 그리고 심지어 뭐 민원 중에 이런 민원도 있어요. 이 민원은 되게 보면은 내가 가는 데마다 얘기하는데 그 울산에 이제 포항에 어떤 70대 뭐 할머니가 편지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몰다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뭐냐
내가 1년에 한 번씩 보약을 먹었는데 이제 돈이 떨어져서 보약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네. 비싸서. 그 정부에서 좀 대통령께서 좀 보약을 좀 찌어달라 그러는데 되게 웃기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절박한 거예요. 보약을 먹어야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답변을 이제 그냥 쓰지 말고 안 된다는 이유를 그냥 안 된다 하면 안 되니 그 왜 안 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납득하다고 써라. 왜냐하면 결국은 10만 원대 20만 원 보약값은 정부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국가 예산이라는 건 개인한테 줄 수 없으니까 이해를 해달라 하고 대신에 우리가 이제 지자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실제로 이분이 진짜 그런지 가서 확인해보고 이게 뭐 차상위 계층인지 뭐 아니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인지 찾아갖고 이분을 위로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시키는 경우도 한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학생이 이제 편지가 와갖고 이제 진짜 우리가 뭐 이 정부에서 아무리 지금 뭐 복지 한다고 막 이렇게 홍보해도 모르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이 편지가 왔길래 그거를 이제 휴지통에 정하는 걸 내가 끄집어 갖고 밑에 애들이 뭐 별가에다 해서 그때 보니까 편지 내용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할머니 모시고 사는데 애가 너무 어려운 거야. 소녀가장인 거야. 아직도 소녀가장이 있나? 그래서 아닐지도 모른다 싶어서 그 포항시장한테 직접 전화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한번 직접 가서 알아봐라. 이랬더니 뭐 이제 뭐 구청이나 뭐 시 있겠죠, 그죠? 뭐 우리 같으면 뭐 보아 같으면 보아 업장에 나가서 이제 해보니까 진짜 그 소녀가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 그 등록해갖고 그 학생 등록부터 해서 뭐 또 그 매달 받는 데 있잖아요. 그 뭐 받는 것부터 해서 다 서류 만들어 갖고 해갖고 일주일 만에 싹 해서 그 보고를 우리한테 하고 그거를 대통령께 미담으로 보고를 한 적도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역할이 민원을 일단 듣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솔루션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듣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이런 게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좀 촉이 좀 있죠. 뭐 어떻게 어디를 건드려야 된다고 이런 건 이제 금방 알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별로 말씀드리면은 어느 특정 뭐 이익단체 한 사람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말한 지방 그 현역 의원, 그 시의원 도의원들도 안 됩니다. 각자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참 죽인 그시뭐 이래 갖고 모여갖고 공청회도 하고 이 공청회 결과를 갖고 이제 예산을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제일 중요한 돈이잖아요. 아무리 뭐 좋은 거 있으면 뭐 돈이 없는데 예산이 없다가 끝이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뭐 9월이니까 6월 되면 이제 원래는 이제 예산이 다 끝났고 내년 이제 4월부터 이제 예산이 편성될 거예요. 어느 항목별로 뭐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럼 내년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바로 달라붙어 갖고 예산부터 이제 짜갈려야죠.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일단 뭐 금년에 뭐 개인 택시는 한 지금 1억 5천씩 잡아도 10대만 15가니까 그럼 한 20억 정도 일단 자르자. 20억 내어 갖고 10대라고 일단 무슨 감축가 돼요. 아까 얘기한 뭐 이런 자연 그저 감사 부분인가 이 부분이라도 해서 개인 택시 일단 주권 주자 뭐 이렇게 해서 그 시에다가 이제 예산을 좀 항목으로 잘라야겠죠. 그래 안 하고는 예산 편성이 언제인지를 알아야지 그때 맞춰갖고 민원을 제기해야지 그 자리에서 항목을 타서 들어가죠. 그냥 뭐 지금 가서 뭐 아무리 얘기해서 알겠습니다 하면 항목이 안 들어가면 끝이니까요. 예산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밖에 이제 거래되는 금액을 무작정 인정해 주는 것도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합니다. 이육 사업 이육 사업 받지 말라고 이렇게 그래요. 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뭐 운영을 어느 분이 윤 대통령이 끝나고 또 다른 어느 분이 또 집권해가 잡을지 또 윤 대통령 집권하신 중에 벌어질지 모르지만서도 코로나 같은 행국이 예를 들어가 뭐 그래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맥으로 뭐 재난지원금 택시업계 지급할 집에 안 그래도 법인 서러워 죽겠는데 법인 주지도 안 하고
개인 택시만 처음에 뭐 자영업자라 해갖고 150만 원 주고 뭐 하는데 그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거 잠깐 들어보니까 아 이게 뭐 지급하는데 잘못돼갖고 뭐 좀 이렇게 그 했다 하는데 그러니까 미지급금 네. 이제 하는데 네. 이제 그건 정부에서 할 수 없이 이제 뭐 안 가봐도 된다고 이번에 말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법인 쪽에도 왔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골고루 뭐 가마 자영업자 이전에 같은 택시입니다. 왜그만 그 사람들은 1억 몇천씩 주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자들이라고 우리 한테면은. 그런데도 지원금은 또 그거는 주고 우리는 안 주고 이런 이상한 모습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세세히 알으셔갖고 나중에도 뭐좀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사실 이런 자리 만드는 게 이제 제가 사실 원래 목적이 뭐냐면은 이제 이런 게 그냥 뭐 보조금 몇 푼 주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구미 택시 업계를 잘 모범 사례로 만들어 갖고 이게 이제 해결이 원만하게 잘 돼 갖고 이게 이제 원활하게 만들어지면은 이게 하나 이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토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까 말한 그 감찰하든 뭘 하려고 하면 아까 1억 1,150만 원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막연하게 1억 1,150만 원이 아니고 제가 만약에 이걸 만약 한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구미시에서 그 국세청에다 연락하면은 그 개인별로 또 이런 법인별로 해갖고 매출액이 얼마인지 대충 나오거든요. 매출액에다가 정차 대수에다가 그 다음에 그 여기 지금 종사자들이 보니까 뭐 지금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옛날에는 종사자가 여기 몇 명이더라 뭐 500명, 300명, 500명 됐던 게 있어서 아니 전체 택시 이제 여기 업계에 종사자들이 상당히 줄었더라고. 많이 줄었죠. 네. 그거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계산하는 방식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거를 표준화를 만들어야 돼요. 아까 말한 제가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게 이런 것도 감차하는 이런 그 표준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시에서는 무작정 지금 덤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한 국민제한 비서관 하다 보면은 표준화 만들려고 되게 노력해요. 왜냐면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레귤레이션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 기준에 의해서 딱 지급하면 돼요. 그 기준이라는 것은 주문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서 딱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그 시비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돈은 이렇게 지급할 수가 없다. 뭐 물론 거기다가 이제 저것도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우리가 이제 뭐 물가 상승률까지도 포함해서 이렇게 딱 계산하면은 그게 8천만 원이 나왔다. 그건 방법 없이 8천만 원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진짜 뭐 조사해 보니까 뭐 1억 5천 나왔다. 그럼 1억 5천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저는 이제 오면서 좀 고민해봤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또 모범 사례를 하나 만들어갖고 우리가 하나 좀 이제 좀 표준화를 만드는 작업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저도 사실 뭐 국민장 비서관 안 해봤으면 이런 생각 못 하는데 하다 보니까 뭘 하더라도 이제 표준화를 만들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표준화를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이제 다른 애도 포항이라든가 뭐 어디 경산이라든가 주변에 뭐 그래도 택시비 좀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이런 표준화 만들어 놓으면 다른 데서도 우리 구미에 대한 표준화 갖고도 이제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 표준화는 건 결국은 그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시장님하고 뭐 저희 없더라도 뭐 하더라도 표준화된 걸 좀 내놔라. 꼭 하십시오. 뭐 감축 문제라든가 감축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대 감축하려고 하면 왜 400대가 감축해야 되는지 아까 말한 대로 법인 택시가 몇 대인데 노후금이 몇 대고 1년 매출이 얼마고 또 1년 급여 전체가 얼마나 하고 이런 걸 쭉 하다 보면 구미가 1년에 이 경제 규모가 있거든요. 그 경제 규모에 맞게끔 인구 비례해서 이렇게 다 따져갖고 보면은 적정 수준이 나온다고요. 구미 택시가 지금 1457대인데 우리가 볼 때는 1000대는 적정 수준이다. 그리고 여기서 물가 상승률 해갖고 조금 늘리면 조금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택시가 지금 1700대니까 그럼 한 700대 오바되네. 그러면 이건 700대 감소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돈을 청구할 때도 그렇게 청구를 하면은 정부에서도 고민 안 하고 돈을 내놓는다고요.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에서도 이 근거에서 내놓으니까 그래서 표준화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우선적인 것 같아요. 그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에 뭐 혹시 기회가 될 때 이해할 때도 그 표준화 작업을 일단 해보자. 저는 표준화 할 때는 시 공무원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해 당사자들이 다 따라붙으니까. 말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다른 말씀 주시고. 저도 봐야죠. 네. 오늘 할 이야기 나온다. 오늘 또 언론에서 직접 또 여기 또 나오셔가지고 또 네. 박수 한번 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사진 한번 찍으시다. 네. 하나, 둘, 셋.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